여러분은 혹시 한국 프로야구에서 하나의 계약이 리그 전체를 긴장하게 만드는 순간이 어떤 모습일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몇십억 원이면 충분히 큰 금액이라고 느껴졌다면 오늘 이야기는 아마 자세를 고쳐 앉게 만들 겁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요즘 야구 팬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오르내리는 한 가지 질문입니다. 일본이 정말 한국 투수를 데려가기 위해 140억 원을 쓸 수 있을까? 듣기만 해도 분위기가 묘하게 무거워지지 않나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다름 아닌 삼성 라이온즈의 에이스 원태인이 있습니다. 원태인은 이름만 들어도 삼성 팬들이 한숨 돌릴 수 있는 투수입니다. 안정감, 냉정함,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멘탈. 여기에 꾸준함까지 더해지니 자연스럽게 그는 KBO를 넘어 일본 프로야구, NPB 구단들의 레이더에도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소문이었습니다. 야, 일본 쪽에서 원태인 본다는 얘기 있더라. 이 정도 수준이었죠. 많은 팬들은 그냥 흔한 이적설 중 하나라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뀐 건 40억 원 이라는 숫자가 등장하면서부터 엿새웁니다. 140억 원. 5년짜리 장기 계약도 아니고 커리어 전체를 묶는 계약도 아닙니다. 원태인이 여전히 전성기일 때를 기준으로 한 굉장히 공격적인 제안이었죠. 이 숫자가 돌기 시작한 순간 삼성 라이온즈 프런트는 직감했을 겁니다. 지금 머뭇거리면 정말로 이룰 수 있다. 문제는 단순히 좋은 선수를 하나 잃는 게 아니었습니다. 팀의 상징, 마운드의 중심, 그리고 팬들이 믿고 보는 얼굴을 잃는다는 의미였죠. 삼성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한쪽에는 기존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연봉 구조를 깨지 않는다. 특정 선수에게 과도한 예외를 두지 않는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는 냉혹한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 원칙을 지키는 순간 원태인은 일본으로 떠날 수도 있다는 사실 말이죠.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원칙을 지켜 질서를 유지하되 에이스를 잃을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원칙을 깨더라도 팀의 중심을 붙잡을 것인가? 그리고 삼성은 결국 훗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게 될 결정을 내립니다. 거부 불가 계약. 단순히 돈을 많이 준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금액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정말로 압도적인 수준이었죠. 하지만 이 계약이 진짜 무서웠던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이 계약은 원태인만을 위해 설계된 계약이었기 때문입니다. 계약 기간, 보장 금액,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그리고 은퇴 이후의 커리어 플랜까지 삼성은 단순히 남아라,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한 셈이죠. 여기 남아라. 그리고 우리는 너의 미래까지 책임지겠다. 이 지점에서 많은 야구 관계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삼성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원태인 같은 선수에게 돈은 조건의 일부일 뿐이라는 것을요. 그가 진짜로 원하는 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팀의 중심에 자신이 서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줄다리기식 협상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질질 끌지도 않았고 소문이 더 커지도록 방치하지도 않았습니다. 일본 구단들이 본격적으로 가격을 올릴 시간조차 주지 않았죠. 하나의 제안, 명확하고 명확하고 단호하고 사실상 방역의 여지를 주지 않는 조건. 선수들 사이에서는 이런 계약을 이렇게 부릅니다. 거부 불가 계약. 탐욕 때문에 수락하는 계약이 아니라 거절하는 순간 스스로의 미래를 거부하게 되는 계약 말이죠. 원태인 역시 깊이 고민했다고 전해집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KBO를 떠나 일본으로 간다는 건 새로운 도전이자 동시에 큰 리스크였기 때문이죠. 성공하면 전설이 됩니다. 하지만 실패하면 커리어의 방향 자체가 꼬일 수도 있습니다. 반면 삼성에 남는다면 그는 단순한 투수가 아닙니다. 팀의 얼굴이고 라커룸의 리더이며 위기의 순간마다 모두가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이 차이가 결국 계약의 무게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건 삼성이 돈으로 선수를 잡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삼성이 한 사람에게 모든 신뢰를 걸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결정이 조금씩 외부로 알려지자 팬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팬들, 금액에 놀라는 팬들, 그리고 이게 과연 괜찮은 선택일까? 라며 걱정하는 목소리까지. 논란은 있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삼성은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원태인은 놓치지 않는다. 지금도, 앞으로도, 그리고 일본에도 넘기지 않는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계약은 원태인 개인이나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KBO 전체가 국내 스타 선수의 가치를 어떻게 바라보게 될지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이 계약이 공개된 이후 가장 먼저 달라진 건 삼성 라이온즈의 분위기였습니다. 구단 내부는 물론이고 선수단 전체가 느끼는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아, 프런트가 진짜로 원태인을 중심에 두고 가는구나. 이 한 문장으로 모든 게 설명됐습니다. 사실 팀 스포츠에서 이런 메시지는 말로 100번 설명하는 것보다 하나의 계약이 훨씬 강력합니다. 누가 이 팀의 중심인지, 누가 이 팀의 미래인지, 그리고 이 팀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번 계약은 그 모든 걸 단번에 보여줬습니다. 특히 젊은 선수들에게 미친 영향이 컸습니다. 보통 대형 계약이라고 하면 선수들 사이에서 은근한 거리감이나 질투가 생기기 마련이죠. 쟤만 너무 특별 대우받는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이 돌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조금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원태인은 단순히 실력만 좋은 선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훈련 태도, 경기 준비 과정, 그리고 후배들을 대하는 자세까지 이미 선수단 내에서는 저 정도면 받을 만하다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라커룸 안에서는 이런 말이 더 많이 들렸다고 합니다. 저렇게 하면 저렇게 대우받는구나. 이건 질투가 아니라 하나의 기준이 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이 계약의 파급력이 삼성이라는 팀을 넘어 KBO 전체로 번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구단 프런트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에이스급 국내 투수를 보유한 팀들 혹은 곧 FA를 앞둔 핵심 선수가 있는 구단들은 이 계약을 아주 예민하게 지켜봤죠. 왜냐하면 질문이 하나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도 저 정도는 각오해야 하는 거 아니야? 지금까지 KBO는 어느 정도 암묵적인 선이 있었습니다. 국내 선수 연봉의 상한선, 구단별로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기준 말이죠. 하지만 삼성의 이번 선택은 그 선을 한 단계 위로 밀어 올려 버렸습니다. 특히 일본 리그와의 비교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이런 분위기였죠. 국내에서 잘해도 일본 가면 연봉이 훨씬 세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실력이 되면 일본 진출은 거의 자연스러운 수순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계약 이후 이야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굳이 일본을 가야 할까? 국내에서도 저 정도 대우를 받을 수 있다면? 물론 모든 선수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리그를 대표하는 에이스급 선수라면 KBO에 남는 선택지가 훨씬 현실적으로 바뀌었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이건 삼성만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KBO 전체가 일본 리그와의 힘의 균형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계기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계약이 마냥 장밋빛인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서부터 진짜 부담이 시작됩니다. 원태인은 이제 단순히 잘 던지면 되는 투수가 아닙니다. 그는 140억 원의 이름값을 함께 짊어진 선수가 됐습니다. 한 경기 부진하면 바로 비교가 나올 겁니다. 저 연봉 받고 저 정도? 한 시즌 성적이 기대에 못 미치면 계약이 과했다는 말이 빠르게 퍼질 수도 있죠. 이건 원태인 본인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계약은 축하와 동시에 그에게는 엄청난 압박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건 원태인이 이런 상황에 가장 잘 어울리는 유형의 선수라는 점입니다. 그는 원래 큰 경기에서 더 차분해지는 스타일입니다. 부담이 클수록, 주목도가 높을수록 오히려 자기 루틴에 더 집중하는 투수죠. 삼성이 이 계약을 밀어붙일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압박을 감당할 수 있는 선수인가? 그 질문에 대해 프런트는 이미 답을 내린 상태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 계약은 또 하나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삼성은 리빌딩 중인 팀이 아니라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에이스에게 이런 계약을 안긴다는 건 곧바로 우승 경쟁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원태인을 중심으로 한 로테이션, 그를 뒷받침할 전력 보강, 모든 계획의 중심에 그가 놓이게 됩니다. 즉, 이건 단순한 선수 잔류 계약이 아니라 팀의 방향성을 확정짓는 선언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팬들의 기대치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면 가을 야구는 기본 아니야? 이제 진짜 우승 노려야 하는 거 아니야? 기대가 커질수록 실망도 커질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감정의 중심에 이제 원태인이 서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계약은 그에게 하나의 방패이기도 합니다. 적어도 삼성 안에서는 그가 흔들릴 때 쉽게 등을 돌리지 않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이죠.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선택은 과연 어떤 결말로 이어질 것인가? 삼성의 승부수는 성공으로 기억될 것인가?
아니면 리스크가 너무 컸던 도박으로 남게 될 것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 이 계약 이후 KBO의 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것인가? 이 마지막 이야기, 그리고 원태인의 진짜 시험대에 대한 이야기는